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을 보고 분노를 느꼈다.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결국 무죄를 확정받았다. 징역 30년형이 선고됐던 사건이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의 재판을 거쳐 뒤집혔다. 대법원의 결정은 그럴듯한 논리로 포장되어 있지만 나는 그 결과가 과연 공정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시작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 씨는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이 섞인 음식을 3차례에 걸쳐 먹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사건 당일 오전 7시 그녀는 출근 전 남편에게 미숫가루와 꿀, 우유를 섞은 음료를 주었다. 퇴근 후에는 흰죽을 건넸다. 그리고 새벽 2시쯤 찬물 1컵을 더 먹였다. 그 음식들을 모두 섭취한 남편은 새벽 3시경 찬물을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숨졌다.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의 위에서는 흰죽과 물 그리고 많은 양의 니코틴이 발견되었고 혈액에서도 치사 농도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다.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이었다. 경찰은 즉시 어 씨를 조사했다. 그녀가 전자담배 용도로 구매했다는 니코틴 원액이 압수되었고 검찰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그녀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3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며 그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사건의 흐름은 명확해 보였다. 니코틴 원액, 치사량, 남편의 죽음. 모든 것이 그녀의 유죄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건을 뒤집었다. 2023년 7월 대법원은 유죄로 확신하기에는 의문점이 남아있다며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단 하나. 어 씨가 음식물에 니코틴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유일한 목격자는 당시 6살이던 자녀뿐이었다. 어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남편의 자살 가능성을 주장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도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남편을 자살로 몰고 갔을 수 있다고 항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그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니코틴이 혓바닥에 타는 듯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뚜렷한 피해자가 이를 들키지 않고 마셨다는 건 의문이라며 그녀가 남편에게 니코틴을 먹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니코틴 원액을 혀에 직접 대보는 실험까지 했다. 또한 재판부는 남편이 가정 문제와 외도로 인해 자살을 시도했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 판결이 법리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결국 그녀는 완전히 무죄가 되었고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이 판결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묻고 싶다. 정황적으로 너무나 맞아떨어지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왜 이렇게까지 그녀의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판결을 내렸을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법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지만 대중의 감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대법원이 여성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무죄 여부를 떠나 우리 법원이 얼마나 편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물론 억울한 사람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법은 정황 속에서도 진실을 찾아야 하고 정당한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법과 정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사례가 되고 말았다.